누르니까 지멋대로 이렇게 켜지는데요. 행동하게 누르니까 지멋대로 내버려요. 물러나라 문재인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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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석도 물러나라 그 자리 이 자리 아니야 그 자리 대구 국민들 자리야 그 자리 이 자리 아니야 그 자리 우리 국민들 자리야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러나라 물러나라 문재인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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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도 물러나라 어여여 물러나라 증거 있는 그런 우려가 없으면서 김정부 같은 경우는 이게 나라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상당히 안 좋고 이게 어떻게 보면 꼼수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촉방을 하면은 장기 촉방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 촉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어쩔 수 없이 며칠 늦었다가 신경쓰고 풀어지지 않았나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다음날 이제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꼼수를 부린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경자 여사는 어제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머리가 있고 이경자 씨가 말씀 잘하시죠. 지금 어제도 분야 왜 했죠? 예, 교육부 장관 윤회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어떤 취지로 하는 건지 우리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현재 여기에 또 일어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것도 한번 언급을 좀 하나 해주십시오. 어제는 정말 이번 정권이 총체적으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교육을 살리면 나라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수장 위원회 물러나라. 그거 단순히 물러나는데 그 여자가 쓰는 정책 자체가 사회주의 교육 정책으로 완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 선택권을 찢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교육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회를 했고요. 저는 전학연 대표이기도 하지만 역사 독일 포럼의 또 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역사 독일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 정지를 원하는
원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갑자기 결정하게 되었어요. 진짜 큰 단체들은 또 안에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신생 단체이지만 굉장히 뜨거운 단체가 역사 독일 포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억울하게 탄핵되셔서 감옥에 계신 지 벌써 2년이 됐는데 당연히 집행 정지를 해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고 그 안에 가족만 이게 말이 됩니까? 김경수 같은 놈은 77일 만에 풀어지면서 대통령을 죄도 없는 대통령을 이 문재인 나쁜 놈의 자식을 경찰 뭐하고 막아? 사법부들이 다 거기 지금 이 문정권의 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약한 여성 대통령을 더 이상은 감옥에 계속 두면 안 된다. 당장 형 집행 정지하라. 오늘 우리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 당장 내보내라고 이 안에 힘을 보이러 왔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검장입니다. 서울지검장인가요? 네. 그 거지 같은 윤석열 같은 게 서울지검장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윤석열 그놈이 실권을 쥐고 있으니 우리가 윤석열을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형 집행 정지는 검사 선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여자 검사가 이걸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죠. 여자의 남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이고 죄 짓지 않은 자를 가다 놓은 정말 나쁜 이 우리나라 썩은 검찰과 그 사법부의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동안 믿고 따라온 사법부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회를 하는 건데 일단 역사 독일 포럼의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회원들 진짜 거리에서 2년, 3년을 헤매면서 모든 그 학습이 된 깨어있는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입니다. 이거야말로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지금 잠깐만요. 이거 먼저 하고 이쪽 봐. 치워요? 오늘도 제 방송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힘찬하러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소가 지금 이동되다 보니까 조금 기대기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본집회 시작됩니다. 네, 무궁화님, 예, 반갑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또 현장을 내볼 수 있고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그 자리 대국 국민들 자리야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그 자리 우리 국민들 자리야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러나라 물러나라 문재인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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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도 물러나라 저희가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조금 시간을 늦추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자회견을 11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저쪽 소문 쪽에 지금 택시 관련 쪽에 집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 20분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네, 잠시 그 렌즈 좀 닦고 방송하겠습니다. 잠시만 이해하십시오. 물러나라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그 자리 대국 국민들 자리야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그 자리 우리 국민들 자리야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러나라 물러나라 문재인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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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도 물러나라 어여여 물러나라 저희 단체 옆에도 있거든요. 혼자 이렇게 다니시면 저희 지금 물러나라 물러나라 문재인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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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독소 물러나라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그 자리 대국 국민들 자리야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그 자리 우리 국민들 자리야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태엽기님, 네, 반갑습니다. 물러나라 문재인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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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도 물러나라 아, 지금 시작하려고? 자, 1분. 자, 이제 시작됩니다. 네. 물러나라 문재인은 네,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적각 석방하라는 구호아래 우리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유우국진영의 시민단체 혹은 개인의 생각이 각각 다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
주장며 저렇게 투쟁하고 계신데 최대의 부담이라 국민을 또 속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지만 저희 역사주길 포럼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지금 몸이 상당히 불편함에 불구하고 저렇게 감방에 계신 것이 안타까워서 저희들은 무죄, 사실 차고 넘친다고 했던 그 죄가 지금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우리 개인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수는 수갑도 포성줄도 채우지 않고 재판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이것은 정치 보복이며 정치 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하여 우리 자유우국진영의 한 단체의 역사주길 포럼이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를 하지 마시고 우리 자유우국진영의 한 단체인 역사주길 포럼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권으로서 또 우리가 존경하는 분의 그분의 안위의 걱정을 앞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우리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는 우리 좌측에 있습니다. 자, 국회의장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앞을 봐주십시오. 다음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저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재창. 다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네, 다음은 호국영령과 순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이제 본격적인 저희들 기자회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식순 전에 여러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우리가 더 긴밀하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를 우리 역사실 포럼 회장님이신 배경면 기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역사독일 포럼 회장 배종면입니다. 지금부터 정치보복, 인권 말살 중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남북으로는 38선이, 동서로는 지역 감정과 차별로 극심히 분열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며 대통합과 화합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듯이 법 절차와 형평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구속 수감하겠다는 일념으로 헌법재판소의 무리한 일정과 사법부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같이 유례없는 살인적 일정에서 이루어진 탈법 재판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강구영 영장 전담 판사의 심리 진행에서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한웅재 부장검사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가택연금이나 다름없는 상태였기에 도주는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 수사를 종용했습니다. 구속 이후 미리 정해놓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질주하듯이 일주일에 4번의 살인적 재판 진행뿐만 아니라 여성 대통령에게 수갑과 포섬줄로 묶은 채 재판 참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재판장은 만천하가 다하는 직업을 묻는 비상식적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구속 수사는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보복을 가진 재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주장하는 재명중 뇌물수사는 단 1원도 안 나온 뇌물죄로 정치보복에 따른 재판이라는 것이 이미 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17년 3월 11일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까지 749일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는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니 오늘날까지 최서원 씨, 대명전 최순실 씨와 동관계 결탁 맺었다는 것을 검찰 판사는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프라이즈 보고서를 원용하여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과 사법부는 이 역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방해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과 변호인단이었던 최명성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그동안 적용된 사례가 드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소위 국정농단으로 기소된 38명 중 15명에게 이 혐의가 적용되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현직 고위 법관들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권남용죄 혐의로 2016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12명의 피고인 중 9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직권남용죄는 입증이 쉽지 않고 오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소위 국정농단에 기소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탄핵정부 당시 언론과 포털에서 가십거리로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야말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대통령이 구설했니 섹설했니 등 온갖 추문을 던지고 예고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가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추 사유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아직까지 제기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명예는 물론이고 한 여성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의혹을 제기한 자들은 민형사 등 책임을 분명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2017년 7월 14일 청와대 캐비넷 안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약 300쪽의 수상한 문건이 발견되었다며 속보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역시 그 어떤 정부에도 하지 않은 행위이며 따라서 이 역시 정치보복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헌법의 절차는 물론이요 여성으로서 인권까지 짓밟힌 상황에 온전히 직면하면서 진실은 언젠가 밝힌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틀 전인 지난 17일 형집책 정지 신청이 있었다는 뉴스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집행정지 요청을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온 것에 대하여 우리 역사 독일 포럼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주장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자정을 기해 구속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않은 것은 부당 탄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선거 개입에 의한 2년 선고를 받은 것을 항소하지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결정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사법행정으로 기결수로 전환한 사항이라면 관련 법률에 의하여 법집행을 정지하라는 요구입니다. 특히 경추 요추부의 협착에 의하여 심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법집행은 즉시 정지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른 차원임을 강조하며 법치주의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형집행 정지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형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진정한 대통합과 화합을 바란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시키고 그리고 법철차에 따하여 따라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실규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그에 따른 정치재판이라는 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며 상식을 가진 자유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보다 강력한 투쟁이 전개될 것임을
미리 경고하고 역사독일 포럼 역시 이들과 함께 올바른 역사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주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 749일째인 2019년 4월 19일 의사독일 포럼 일동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역사독일 포럼은 자명하게 만천하에 이렇게 성명서로서 우리의 다짐, 우리의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까지 749일입니다. 정추, 여추, 협착 정세로 잘 누워 계시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을 떠나서 한 여성이, 그것도 나이가 많으신 한 여성이 그렇게 감옥에 749일 동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본인이 가지 않았다고 왜 대통령에게 형집행 요구를 하느냐고 저희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좀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그런 정치 노론보다는 인권을 먼저 생각했기에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역사독일 포럼 자문위원이신 우리 김상기 자문위원부터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공민님, 세도망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법조인 여러분. 문은 곧 닫힙니다. 지금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폭주하는 브레이크 없는 좌파 친북 열차에서 법조인의 양심을 가지고 빨리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31일) 새벽 4시 19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셨습니다. 영의 몸이 되신 후 그의 몸부터 고고한 목연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벌써 3번째입니다. 세월의 무상함과 권력의 잔인성에 우리는 봄의 향기마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외쳤지만 서민의 삶은 궁핍한 저녁만 기다리고 있고, 김동민님,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지만 청년들의 미래는 꿈을 꾸기조차 버겁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의 오만함은 극치를 달리고 내로남불은 이 사회의 공정, 공평, 정의의 가치관에 통증 없는 비웃음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가 아닌 한 집단의 이념의 투구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17년 6개월에 연장된 최초의 구속 만기가 도래되었을 때도 평범한 시민이라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출소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그 당시 만기가 다가온 그 날짜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세월호 최초 보고 30분 조작실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브리핑으로 구속 연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이는 사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며 명백히 청와대 지시의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의 책임을 굳이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왜 대통령에게만 그 책임이 있겠습니까? 여야의 모든 이 나라의 정치인, 관련 공무원,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뽑은 우리 국민에게도 모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속시킬 것입니까? 촛불에 놀란 국회의원들의 보신용, 책임회피용 졸속 탄핵 상정과 재판에 의한
사실 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언론과 여론과 언론 보도에 의한 법치에 반한 헌법재판들의 판결이 숨길 수 없는 역사가 되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과 진심은 계속 밝혀나가면 될 일입니다. 이제 정거의 인멸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중지하고 즉각 석방 바랍니다. 북핵의 위협과 세계 경제의 험난한 파고를 전 국민의 화합과 단결로 국난을 극복해야 할 이 시점에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분열과 정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정쟁을 멈출 수 있는 키를 가진 것입니다. 변명과 독선을 버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자유시민사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분열과 정쟁 중지의 의사가 진실로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위법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지금 행하고 있는 국정 파탄, 헌법농단, 사법농단, 안보 파괴, 경제 파탄, 외교 참사, 역사 왜곡 등의 이 중재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이 대법원 그리고 검찰청 또 법원에 근무하신 분들이 점심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법조인이고 법에 관계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법의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양심을 걸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감옥에 계셔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역사적인 포럼 자문위원이신 이경자 자문위원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역사 독일 포럼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셔서 회장단 이하 임원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계시는 것에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진짜 촛불을 들고 나와서 언론에 선동당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외친 그 일반 시민들도 그때 우리가 뭘 몰랐구나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연사인이 어떻게 죄도 없는 한 여성 대통령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국제적인 외교를 펼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신 여성 대통령을 감옥에다 쳐놓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2년 넘게 750일을 감옥에 가다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모든 진실들이 밝혀져서 그분은 돈 한 푼 먹은 적 없고 국정을 농단한 적도 없고 그야말로 경제적인 공동체로 나라의 경제를 지멋대로 한 것이 없다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분을 그렇게 오래도록 감옥에 가둬놓는단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할 짓입니까? 지금 서청대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신 것이 안타까워 똑같이 2년 동안 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시는
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애가 타면 자기의 다 모든 것을 접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믿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무죄를 알지만 어디에 전할 방법도 없어서 입 다물고 언젠가는 나오시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 밝혀진 지금에도 이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찬탈해서 청와대를 차지하고 정말 공산주의자들, 간첩들인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이 시점까지 박 대통령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분이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그래서 뭐 형 집행이 정지가 되는 것이 기분 나쁘다, 그런 말을 할 때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물론 없습니다만 이 좌파 정권이 가둬놓고 있는데 그분의 건강에 한계가 왔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자존심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분은 모든 재판을 거부했고 어떤 병치료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유영아 변호사에게 형 집행 정지를 같이 의논하는 상황까지 왔고, 이것은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감옥에 더 이상 가둬놓는다 말입니까? 윤석열 지금 서울지검장,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진짜 검찰에서의 위치를만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온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보이는데, 윤석열의 그 더러운 모습, 그 욕심, 탐욕, 그것을 가진 자가 지금 서울지검장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에게 너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윤석열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윤석열, 당신이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더 이상 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도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박근혜를 가둬놓고 당신들을 얻은 것을 다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 최소한의 인간의 모습은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 집행 정지, 당장 그 신청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여자 검사라는데, 여 검사님, 당신도 부모가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성장하고 자라서 그 위치까지 왔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력을 위해서 더 이상 국민을 팔고 정치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사 독일처럼 우리들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로 가져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기득권을 누려본 적 없는 보통 국민들입니다. 우리들이 거리에서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다, 우리의 주사파가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 이 모든 정책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서 공부하면서 깨어나서 앞장섰을 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자기의 생업에 바빠 거리에서 외치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감옥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죄의 여부를 떠나 더 이상 그 자리에 죄는 물론 없죠. 근데 더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여성 대통령 하면서 인권 운운하는데, 여성이라는 얘기 저 듣기 싫습니다. 여성 남성을 떠나서 이거는 인간의 권리의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것에 대한 항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법부가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라면 진짜 사회 지도층으로 믿고 따라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법부는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건 뭐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위치였는지 또 이 윤석열이나 이하 사람들이 다 그들과 한 패거리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은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무너져도 대한민국 국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다 바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정치권, 이 사법부 더 이상 우리의 법치를 무너뜨린다면 당신들이 우리의 손에 죽을 줄 아십시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감옥에 둘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당신들은 우리의 목소리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 최소한의 선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감옥에서 풀어줘서 줘야 합니다. 우리는 일단 석방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제2의 건국하는데 모든 힘을 모을 것이며 우리가 그 선봉에 설 것입니다. 제발 사법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놈들아! 네,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그 사자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 여기 법원 관계자이신지 아니면 일반 시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를 보고 웃고 손가락질 하고 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과연 이곳을 보고 웃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히 길을 막고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에 길을 막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요 나는 이 나라를 적화시키는 저 주석파 세력들에게 세뇌당한 멍청한 대대지라는 것을 스스로 자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대한문 집회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뒤 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여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언론과 포털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눈과 귀를 그렇게 막고 있음에도 왜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여기도 젊은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법원 공무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할 때 저희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법원노조가 한국노총, 아무리 멍청한 한국노총이라지만 그들에게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얄팍한 주머니를 더 태우고자 민주노총을 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말입니다. 전라도를 위한, 전라도를 위한 정부입니다. 여기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법원에도 그쪽 지역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서울중앙지검과 대법원과 또 각종 법원 쪽에 요직들을 다 찾아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가지십시오. 하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그전에 개인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 주시고 우리를 보고 비웃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그렇게 비울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당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젊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금 내는 기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이 정부가 좋은지, 세금 낼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정부가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금 받는 기업을 여러분들 더 이상 좋아하지 마시라는 것도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역사적인 포럼
우리 부회장님이신 편희숙 부회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는 엄연히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된 나라 맞죠. 거기에서 행정부가 가장 수장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겁니까? 3권이 왜 있는 겁니까? 서로 견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세월호 7시간으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즉각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가 뭐가 문제입니까? 불량한 배에다가 과중한 짐을 실었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진 건데 왜 여지껏도 진상을 규별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고성과 그 강원도에서 불이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5시간 동안 술 퍼먹고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그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입니까? 문재인은 도대체 이 나라를 망해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인생을 어찌 그렇게 살았는지, 또한 그 마누라도 나라의 대통령의 그 와이프면 그 국적을 갖추셔야지 어쩌면 가는 나라마다 외교 참상을 일으키시며 그런 문재인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이 법원 앞에서 이 나라의 법이 가장 깨끗이 살아야 되는 이곳에서 이렇게 나쁜 일이 계속 자행되고 거짓말은 자고 나면 생깁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아파서 목이 안 나오네요. 어쨌든 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를 어디까지 땅속까지 끌고 가려는지 문재인 당신의 말로가 정말 참담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문재인 더 이상 세월호 팔아먹지 말고 당신이 고종에 사고 났을 때 5시간 뭐 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죄 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분은 한 여성으로서 분명히 3번이나 그렇게 구속영장 그거를 취하해야 되는데도 계속 연장하고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김경수 그 사람은 뭡니까? 아주 떳떳하게 제한 그 구역도 자기가 실제 근무하는 그 구역으로만 제한을 둔 게 그게 무슨 제한입니까? 자기네한테는 뭐든지 유리하게 하고 우리 적폐청산이라는 이 정부의 전의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려 꽉 깔게 뭉개는 그 정신 공산당 정신입니까? 뭡니까? 어쨌든 문재인 당신은 당장 내려와야 되고 남자로서 저 쫄바 같은 짓 좀 그만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감기가 이렇게 걸려서 목이 별로 안 좋은데도 큰 사자우를 내주신 우리 편희숙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여기 우리 오신 분들에게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오셔서 한 말씀 하고자 하신 분이 계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명서 발표하고 추가로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이틀 전에 정치에 대한 신청성 이런 내용에 보니까 불에 타들어가는 듯한 아픔,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는 겁니다. 저는 걱정합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신경의 마비로 하반신 불구가 온다든지 거동을 할 수가 없다든지 더 나아가 사망하신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정말 져야 됩니다. 우리가 비가역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게, 신체 건강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지검장은 당장 하루라도 빨리 형 집행을 중지시키고 가료를 받게 하고 충분한 입원 치료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안심불구 혹은 사망까지 이뤄진다면
그것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역사와 함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부터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런 경각심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이 나라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급박하게 온전히 그렇게 절실하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절규라기보다는 온 나라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이 기회 이를 놓치지 말기를 바로 바라면서 제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것으로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역사주기 포럼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또 많은 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애국가 제창 타절하고 이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초 경찰서에서 나오실 우리 정보관님을 비롯해 주위에 계신 경찰관 분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애국가 제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인순 여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말고 잠시 계시면은 앞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인터뷰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혹시나 댓글이 안 올라간다든가 이럴 때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차단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뭔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지 아니면은 또 좀 의심은 가지만은 제가 차단은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은 하는 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우리 PD님들도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역사주기 포럼 선배님들은 여기 잠시 나눠서 마지막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안 가리죠? 예. 여기다 다 꼽으세요. 다 끼워놓네. 잡고 계세요. 두께가 좀 예. 오늘 회장님 예.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이 참 아주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 정말로 법치가 무너진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오늘 박근혜 대통령 연세가 69세입니다. 69세인데 그 참 저 허리도 아프고 이런데 계속 형을 집행한다는 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예. 하셨고 그래서 행직투행을 즉각 정지하고 병원에 입원하라 하는 입원시키라 하는 건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오늘 집회를 열었던 거는 정치적인 그 이념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아니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한 국민으로서 요청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몸이 아프시기 때문에 수감 생활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고 수감 생활로 인해서 병이 악화된다면 당연히 정지를 하고 안전한 치료를 받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집행을 정지를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거는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지검장이라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부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칼로 찌르듯이 불에 타듯이 아프다라는 그런 통증을 호소한다면은 이거는 수감 생활을 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잠조차 잘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애석이 된다면은 당연히 하루라도 일찍 한순간이라도 지금이라도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해야죠. 제가 아까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제가 의사로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그거는 신체 몸에서 이미 신호인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놔뒀다가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는 그런 신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놔뒀다가는 비가역적, 즉 더 돌릴 수 없는, 아무리 치료를 하더라도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반신불수라든지 혹은 거동불구라든지 그거 더 나아간다면은 옥중 사망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이런 개연성이 있을 것에 대해서 더 걱정합니다.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 지난 7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지도자들이 모두가 주장했던 게 뭡니까? 대화합 아니겠습니까? 그 대화합에 대통령이란 전 대통령 모든 분들이 아쉽게도 다 옥중 생활을 하시거나 이런 험한한 일을 당하십니다만은 정말 이 제도 없는 상황에서 무고하게 저렇게 옥중 생활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은 정말 이 역사의 죄인으로서 국민들은 그 죄를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지검장님에게 정말 충원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 시기를, 이 시점을 놓친다면은 1차 책임은 윤석열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로서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놓쳐야 되지 않아야 될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친다면 정말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도리로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도리로서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것을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부모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플 때 뛰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오늘의 목소리입니다. 그 점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국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저희들의 목소리에 동감하신다면은 이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지검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역사 통일 포럼이 예. 어떤 그 단체인지 예.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우파 시민단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문제가 역사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 거는 저희가 역사 전쟁에서 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스스로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혹은 나아갈 후손들에게도
이 역사가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서 또 보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두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역사에는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오게 한 것이 있고 그것에서는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이 오늘날을 있게 했습니다. 그 두 정신을 오늘날까지 되살려서 미래에 물려줘야 될 것을 하나를 대리하고 또 하나는 오늘 통해서 미래에 뻗어져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자유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고 이 한민족이란 우리가 자유 통일한 이후에 전 세계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뜻에서 두 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역사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두 개의 길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포럼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보다 좋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현재 대한문에 나가서 매주 토요일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역사의 흐름에 왜곡되거나 이럴 때는 이 플랜카드에서 를 통해서 저희 생각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대한문 집회에서 가져갈 집회 그 문구는 최근에 임시정부에 대해서 역사 왜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인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이 바로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박사입니다. 따라서 이승만 박사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보자 그런 문구를 새겨서 내일 가지고 나갈 겁니다. 이렇듯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서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를 통해서 이 역사가 올바르게 정통성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게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예.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 생방 관련해가지고요. 예.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지금 예. 서명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반대 청원 숫자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혹시 청와대 앞에서 우리 역사 누길 포럼에서 그 기자회견을 조만간에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 예. 저희가 오늘 사실 이 지방 검찰청장 앞에 나온 거는 뭐냐 하면은 형집행을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 지검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이거를 지시해 가지고 이걸 결정할 것은 또 한 단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청와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회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청원 같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해석을 하기로는 일반 재판을 열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결된 사항을 행정적으로 이것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정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사이에서만 그래도 우선 결정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거 온 거거든요. 근데 청와대를 한다는 건 다시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치가 사망돼 있고 예. 윤석열이가 본인이 결정하기 이전에 그 이후에 분명히 어떤 배경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계속해서도 저희 요구가 맞아지지 않는다면은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 속에 하나가 청와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는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것을 써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저희 오늘 이렇게 시민단체로서 저희가 먼저 나섰습니다만은 다른 뜻을 같이 하는 다시 시민단체들이 더 모여서 더 큰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또 구상하기도 저희가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그래요. 식사하러 가시죠. 예. 식사하러 가시죠. 네, 여러분 또 오후에 또 다른 곳을 찾아서 가기 위해서 방송을 여기서 종료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 박근혜 대통령님 그 구속 만료 기간이 지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협박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집회를 가졌고요. 김경수 바둑이는 수많은 그 댓글 조작으로 구속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풀어졌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구속 만료가 됐었던 그 풀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궁리하셨을 겁니다. 저도 뭐 슬프긴 하지만은 뭐 이게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님 하루빨리 무죄 석방 되기를 기원해 주시고요. 아까 그 링크에 올랐던 박근혜 대통령님 그 연사인님이 올렸던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꼭 그 석방에 관한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